내란에 동조한 대한민국 사법부면 대한민국이 난리 날 일이지. 예. 그렇죠. 진짜 이게 본질이야, 본질. 네. 그런데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조희대 대법원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그 간부회의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윤석열 계엄에 동조를 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야. 예. 그거를 천대엽 입을 통해서 와. 맞아. 이거 세상에 이거 밝힌 사람이야. 예. 이거 진짜 본질이야. 다시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야. 신인규 이거 왜 안 다뤘어? 따라야 할 아니, 조치가 있다. 대답해. 이거 왜 안 다뤘어? 이 본질이잖아. 본질이죠. 계엄이 일어났어. 근데 사법부는 일반인이 나도 이거는 위헌이라는 거 바로 알았잖아. 그렇죠. 그건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근데 우리가 계엄에 할 일이 없는지 알아봤대. 근데 실제로 당시 그 시간대에 당시 언론을 봤더니 진짜 완전히 계엄에 동조를 했더라고요. 어제 보여드렸는 거 다시 네, 한번 예. 시간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월 4일 00시 3분. 33분.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46분에는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돼 내용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 사령관에게 옮겨간다. 와. 계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와. 와.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마자 퇴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기억한 거야. 맞아요. 퇴세 전환 한 것만. 본질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심각한 게 그 계엄의 밤에 우리는 선포만 보면서도 이건 요건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 절차도 뭐 당연히 이거는 지키지 네. 않고서 지금 한 걸 우리가 다 알면서 국민들이 목숨 걸고 국회 앞으로 다 뛰어갔거든요. 네. 근데 사법부의 발표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계엄에 따른 지휘와 감독권이 계엄 사령관에 옮겨간다.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하고선 입장들을 좀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사법부의 이 안이한 인식과 이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보다도 훨씬 더 이거는 좀 소극적인 판단을 했던 거 아니냐. 아니 소극이 아니라 이 적극이에요. 이거는 저렇게 언론에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일을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 회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말했던 소극의 의미는 국민들이 저항한 것과는 반대 의미로 반대지. 반대의 의미로 네. 매우 그러니까 계엄에 협조적인 태도를 지금 보인 거 아니냐. 네. 그 부분은 정말 좀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이 본질을 밝혀내죠. 그걸 밝혀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랬네요. 역시 네. 당연하죠. 제가 사실은 왜 밝혀내게 됐냐면 저희도 그날 저렇게 채널A나 TV조선이 적당히 사법부는 이 계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날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와중에 그걸 놓쳐버린 거죠. 맞아요. 놓쳐버렸는데 이번에 새로 드러난 게 제가 그날 제보 받았거든요. 제보 받은 건 뭐냐면 동부 구치소에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동부구치소? 사람들 잡아가면 동부 구치소에서 방을 준비해서 사람들 잡아가면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정리해라, 빈 방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날 다음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추적하고 있었는데 교정본부장이 죽어도 아니라고 맞아요. 아닙니다 의원님 맞아요. 아닙니다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아니라 그러면서 이게 오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든 이거를 조금 가다듬고 있었는데 다시 나온 게 이 박성재가 당시에 3,600개의 방을 만들기로 했다. 맞아요. 구치소에다. 이 보도가 나오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선 그래 이렇게 긴급회의를 한 곳은 무엇인가 지시를 받은 곳이다. 그럼 그 긴급회의를 한 곳이 법무부가 박성재가 중심으로 구치소에 자리 비워도 그리고 출입국관리소에 출국 금지시켜. 예, 예. 이렇게 두 개의 지시를 내린 거죠. 네. 그러면 법원도 무엇인가 했을 거다. 거기서 그날 찾아갔었구나. 법원은 긴급회의를 했다. 예. 그래서 제가 딱 물은 거죠. 법무부는 이렇게 긴급회의를 했던데 법원은 왜 그날 긴급회의를 했습니까? 대법원? 누구누구 대법원은 누구누구 모였습니까? 조희대 법원행정처장 다 모였는데 왜 긴급회의를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무 술술 부른 겁니다. 그날 합법적일 경우에 저희가 뒤따라서 해야 될 조치가 있고 이 사법부는 그날로 정지가 되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야, 이거 진짜 이거 완전 본질이야. 이게 왜 본질이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도 큰 문제고 네. 두 번째는 지금 특검에서 애쓰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이 나는데 대법의 판단으로 결정이 나는데 얘네들이 여기에 가담을 했다면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 심각하죠. 와, 어떡하냐, 이거. 이 본질이야. 그렇게 가담을 했고 그래서 아무 입장도 안 낸 거죠. 그날도 안 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와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다음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해제시켜 놓은 다음에 그렇습니다. 화들짝 놀랄 그때까지 조희대는 아무 입장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으로 살짝 속았죠. 그런데 맞네. 저희가 박성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들었거든요. 동부구치소에 방을 비워놔라라고 들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니까 그때 약간 했는데 끝내는 그 문건이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삭제시켰어요 그날. 그때 삭제시켰던 게 박성재가 동부구치소에는 방을 몇 개 비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3,600개 정도 딱 만들었는데 그게 삭제가 되고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검에서 그게 드러나자마자 그럼 그날 공식적인 회의를 한 곳이 어디인가? 그게 법무부였고 대법이다. 법원이었습니다. 네. 그럼 법원에서는 그걸 합법적일 거라는 전제 하에 이제 그런 회의를 그렇습니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합법적인지 안 합법적인지는 본인들이 판사니까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일반인도 판단하는데. 다 판단해요. 네. 그걸 먼저 판단해야죠. 가장 일반인도. 먼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쟁이 안 났었잖아. 무슨 상황이 전쟁 났는지 몰랐어요? 안 났는지? 그래서- 전쟁 안 났으면 계엄은 없잖아. 그렇습니다. 소요 사태 없었잖아. 그거면 끝난 거지. 그래서 국민들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들은 다 알고 왔는데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이게 합법이라고만 생각하고 뭐 오로지 그럴 그렇지. 때만 어떻게 할지 결정했던 그렇지. 거예요? 합법의 가정하에.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저희들이 해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그 합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정지가 됩니다.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지가 되면 누구의 지휘를 받느냐? 군사법원의 그러면 지휘를 그렇습니다. 받느냐. 반대 질문은 안 하셨어요? 이게 합법이 아니라 위법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니네는 회의 안 해봤냐 이런 건 안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이번에 떨커덕 잡았는데 그거 제가 왜 묻습니까? 그렇지. 떨커덕 잡았는데 지저분해질 수 있어. 그동안 위헌인 것처럼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제가 근데 아니 되게 난 박성재 거를 보고 이게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그 시간에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했던 것은 지시를 받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지시는 조의대를 통해서 내려갔느냐, 누가 지시를 비상계엄 본부로부터 받았는지가 아니, 이제 중요한 그거 겁니다. 맞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아니 이게 딱 보면 합법인지 위법인지 알 텐데 이걸 왜 합법으로 판단했습니까? 위법으로는 판단이 안 될 든가 이렇게 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논리가 아마 답하기 어려울 테니까. 아니 이제 딱 걸려든 겁니다. 누구의 지시하에 조의대의 지시하에 이게 지시하에.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아주 당황하고 놀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놀래고 숨은 채로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와서 계속 다른 말을 했는데 지금 보니 그러면 그때도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고 잘 된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5월 1일 날 이재명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파기완성시키는데 예. 이것도 다 땡겨서 한 거죠. 네, 자 보세요. 예. 내가 만약에 조이대라고 생각해봐. 내가 내란에 가담을 했어. 근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큰일 이재명은 났네. 특검 거부권 행사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럼 특검이 가동돼? 야 이재명은 안 된다. 그렇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죽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겁났겠지. 이제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아하. 판단하는데 무리하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무리에 따른 증거 정황이 지금 너무 쏟아지는데 많았어요. 그 와중에 어제도 저희가 다뤘지만 이것도 역시 서영교 의원이 잡은 겁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3월 28일부터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너네 왜 그때부터 했어? 라고 물어보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대법관 전원이 3월 28일부터 살펴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외 출장 내역을 문건을 받았는데 이거 받을 생각을 이 했어. 바쁜 기간에 2명의 대법관이 무려 아이고. 13일 동안 예. 해외 출장을 했더라. 라. 또 앞뒤 안 맞잖아. 그렇죠. 또 틀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예. 이거 대단한 정황을 또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3일씩입니다. 13일, 각각 13일 씩. 한 명이 13일 또 한 명이 13일. 예. 또 한 명은 4월 19일까지 해외 출장입니다. 와. 4월 19일까지 해외 출장이고 신숙희. 이게 상고 이유소가 들어온 그 날 전후로 타임이네. 전부 다 갔다 와서 7만 쪽입니다. 7만 쪽이면 200페이지 책 350. 350건입니다. 그걸 다 보았다고 했는데 4월 19일 날 돌아와요. 신숙희 대법관은. 네. 그리고 그들이 아주 집중해서 다 보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갔다 온 게 다 드러나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들도 얘기했거든요. 반드시 형사 사건은 종이로만 봐야 됩니다. 네. 지들이 얘기했거든. 맞아. 예. 그럼 이게 종이가 같냐고. 이게 신인규 이거는 솔직히 맞잖아. 저는 뭐 너무 동의하는 예. 바고. 잡아둬야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종이 얘기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예. 종이로만 본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예, 규정이 아직 안 대법의 되니까. 형사 사건은 종이로만 봐야 된다는 것을 법이 그렇게 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첫날 5월 2일 날 질문했을 때 종이로 봤어요?
종이로 봤대요. 그럼 기록 다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전산 기록으로 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물어봤는데 아직 전산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법으로. 종이로만 본다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감사 가서 만났잖아요. 예. 만났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아. 저희는 다 종이로 봅니다. 아이고 또 그런데 규정이 그 그렇게 돼 사건은 있어요. 종이가 아니었어요. 그럼 종이를 본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종이를 일부를 볼 수는 있겠으나 제가 또 가서 전체를 다본 물어봤죠. 사람은? 예. 다 물어봤는데 종이를 복사해주지 않았다는 게 어떻든 비서실의 얘기긴 합니다. 어. 복사한 한 군데 사람이 얘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존재하지 없는 거고 않죠. 네.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천대엽 처장이 거짓말한 거는 뭐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나와 있고 예. 배당도 안 됐는데 배당 전부터 업무를 봤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사건은 3월 28일 내지는 3월 31일부터 필수조라는 형태로 배당 전부터 검토를 시작한 것 시켰다, 자체가 이건 일부러.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니 전 대법원이 이거 어떻게 이거 수습할 겁니까? 수습 안 돼요. 그리고 뭐 지금 또 휴가 지금 출장한 거 나오죠. 네. 또 거기다가 또 뭐 종이 로그 기록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방어가 안 되는 안 거예요. 돼. 거기다가 그날 재판 사무국장인가요? 그분 나와가지고 의원님들이 막 질의하니까 막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굴러가더라고요. 네.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지금. 울어도 봐줄 수가 없어요. 예, 다 자 보였어. 그리고 직위원 관련해서 빠르게 또 다룹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 수도권 법원 음.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예. 여기서 직위원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직위원 룸살롱 사진 잠깐 한번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으로 이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런데 이거를 이제 대법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감사. 아 근데 그 감사를 책임졌던 윤리감사관이 국회에 나왔는데 네. 지귀현이라는 이름을 입에 못 올려. 아 그래요? 못 올려. 지귀현이라는 이름을 입에 못 올려. 네. 지모 씨라고 합니다. 지견이라는 말을 못해. 지모 씨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저 해당 술집에서 여성 접객원이 나왔다라는 것을 서영교의 고문에 의해서 또 자백을 합니다. 네, 자백을 해요. 예. 그리고 예. 계산은 변호사가 됐다. 170만 원 했다라는 것을 또 자백을 170만 합니다. 원? 예. 그런데 열받는 건 있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기현이 갔던 그곳에 여성 접객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놓은 이 보도 자료에 지기현이 있는 동안은 여성 접객원이 없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기현이 간 다음에 여성 접객원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술집에서 A 변호사가 결제했다라고 했는데 얼마 결제했습니까? 이게 지금 없는 존재하지 거고 않죠. 네.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천대엽 처장이 거짓말한 거는 뭐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나와 있고 예. 배당도 안 됐는데 배당 전부터 업무를 봤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사건은 3월 28일 내지는 3월 31일부터 필수조라는 형태로 배당 전부터 검토를 시작한 것 시켰다, 자체가 이건 일부러.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니 전 대법원이 이거 어떻게 이거 수습할 겁니까? 수습 안 돼요. 그리고 뭐 지금 또 휴가 지금 출장한 거 나오죠. 네. 또 거기다가 또 뭐 종이 로그 기록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방어가 안 되는 안 거예요. 돼. 거기다가 그날 재판 사무국장인가요? 그분 나와가지고 의원님들이 막 질의하니까 막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굴러가더라고요. 네.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는 우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지금. 울어도 봐줄 수가 없어요. 예, 다 자 보였어. 그리고 직위원 관련해서 빠르게 또 다룹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 수도권 법원 음.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예. 여기서 직위원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직위원 룸살롱 사진 잠깐 한번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으로 이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런데 이거를 이제 대법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감사. 아 근데 그 감사를 책임졌던 윤리감사관이 국회에 나왔는데 네. 지귀현이라는 이름을 입에 못 올려. 아 그래요? 못 올려? 지귀현이라는 이름을 입에 못 올려. 네. 지모 씨라고 합니다. 지견이라는 말을 못해. 지모 씨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저 해당 술집에서 여성 접객원이 나왔다라는 것을 서영교의 고문에 의해서 또 자백을 합니다. 네, 자백을 해요. 예. 그리고 예. 계산은 변호사가 됐다. 170만 원 했다라는 것을 또 자백을 170만 합니다. 원? 예. 그런데 열받는 건 있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기현이 갔던 그곳에 여성 접객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놓은 이 보도 자료에 지기현이 있는 동안은 여성 접객원이 없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기현이 간 다음에 여성 접객원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술집에서 A 변호사가 결제했다라고 했는데 얼마 결제했습니까? 지모 부장이 지모? 이습한 아이고. 이후의 사항은 그
그 지모 부장의 그러니까 얼마 결제했냐고요. 그 청탁금지법 위반에 아니요. 영향을 그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법적 평가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결제했냐고요. 이제 그 부분은 그 남아있던 두 분의 아 이거 얼마냐고요. 170만 원. 170만 원이요. 예. 굉장히 고급 술집이네요. 그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좀 넓게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그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이제 당사자 3명의 진술이 진짜 맞는지는 강제적인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와, 내 진짜 저 볼수록 열받는 게. 근데 저 말이 만약에 맞다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저 사진을 찍힌 3명 중에 변호사 돈 낸 변호사가 제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말하기가 좀 그래요. 아니 내 말이 맞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제보를 했다는 아니 건데. 그 얘기는 저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하지 마시고 예. 그랬다면 그 변호사 그 사람은 왜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데 괜히 제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고죄예요. 모해를 하려고 했는 그 부장을 직위원 부장을 모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밥도 사주고 먼저 간 사람을 마치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접객원으로부터 접객 받은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받게끔 저 상황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나요? 네. 그러면 지기현이 법적 조치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안 그 한 걸 얘기 보면, 바로 그 네. 얘기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 얘기죠. 네. 저 사람은 변호사인 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 네. 변호사가 자기가 170만 원 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직위원이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술 한 잔만 먹고 나갔다 그러면 네. 그 얘기를 굳이 사람들에게 민당에 가서 제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제보해가지고 자기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직위원 부장은 그거 가지고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죠. 맞습니다. 팔팔 뛰고 지기현이 법적 조치하는 순간 취해야죠. 한 번이 아니라 20번인 게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둘 다 옴짝달싹 못하게 네,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저 얘기를 할 때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제보가 처음에 시작되게 됐는가? 네. 저 변호사가 미쳤다고 직위원을 괴롭히려고 그랬나? 자기 인생까지 망가뜨리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왜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써요? 아, 이거 왜냐하면 좀 걸려서? 흐름을 끊어서 죄송한데 네. 이거를 이제 세상에 알린 네. 그 민주당 관계자가 네. 그 제보자와 관련해서는 네. 좀 아니 제보자 얘기를 하는 예.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상황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거지. 약간 좀 국힘의 의원 스타일로 대답하네. 왜 그러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야. 대답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 아까부터? 지금 태도가 불분명해서 태도가 좀- 애매모호한데? 애매모호한 그렇게 네, 오해할 네,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저 사람의 직업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야. 직업은 나도 똑같아. 나 변호사들이 접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저 사람이 굳이 그런 얘기를 왜 예, 예, 했겠느냐를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네. 저 답변하는 거짓말이 너무 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다들 나를 굉장히 또 안 좋게 보는데 아무튼 뭐 되게 나쁘네. 아니 예, 죄송합니다. 네. 근데 기분 나쁘네, 갑자기. 죄송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제보자가 어쨌든 제보자는 보호돼야 되는데 아, 예, 예.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저어되는 거지. 뭐 비겁하다 이런 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신뢰 추락 저는 알게 뭐 신뢰 받는 언론인 5위로 자, 내려가. 5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아무튼 네. 5위로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 아까 그 윤리감사관이 이 직위원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라 이런 얘기인데 네. 너네가 영장 기각했잖아 임마.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 이 자식아. 말장난. 그리고 자료를 제대로 안 주고 있잖아 수사기관에 이 자식들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왜 꼭 반드시 김영란법과 관련한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해야 돼? 아니 너네는 무슨 기준이야? 이건 뇌물일 수도 있는 거고 부적절하고 품위 위반일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최진수 감사관이 이제 판사 네. 출신이고 이제 변호사하다가 이번에 윤리감사관으로 올해 2월에 들어온 사람인데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그 뇌물 그 명품백 있잖아요. 네. 그때 건의기에서 정순윤 부위원장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전 딱 그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든 권력자를 옹호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게 청탁금지법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뇌물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그렇지, 수사를 신기해요. 지금 법원이 스스로 빗장을 쳐서 못하게 방해를 네.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직위원 쪽의 주장만 듣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 아니 보통 처벌할 때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지. 그럼 뇌물죄 성립이 안 되죠. 누구든 직무 관련성이 다 없다고 봐버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국민들을 알기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저는 저 어제 감사관의 저 태도를 보면서는 정말 좀 너무 좀 뭐랄까요. 국민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네.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도 있는데 국민이 그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게 생겼어요. 말하는 거, 맞아. 표정, 맞아, 대답, 맞아. 답변. 윤리감사관이면 되게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예. 우리의 모든 진실과 거짓을 가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렇게 스스로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사람을 보면서 예.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봤을 거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최진수 네. 부장님은 제가 옛날부터 좀 아는 아, 분인데 아는 분이에요? 네, 되게 꼬장꼬장해요. 난 사실 저렇게 얘기하고 꼬장꼬장 하던 사람이 수법을 어. 달리해서 와, 그래요? 위원님 네,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내가 그래서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최진수 부장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저분도 저를 알 텐데 네. 저분이 다른 사람 꺼내대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자꾸 물어보는 근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흐리멍텅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승윤 부위원장하고 똑같아요 지금 태도가. 와. 그때 아니, 그러니까 약간- 김건희 덮어줄 때랑 비슷해요. 누굴 덮어주고 싶을 때 저런 행동이 나오는데 원래 남 덮어준 사람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내가 알기로는 저런 분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법원이 여러분도. 싹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하죠. 다 이상해요. 직위원에 대해서 이상하죠. 다 이상해요. 지금. 그 다음에 오창훈에 대해서 이상하죠. 네. 제주도에서 좋다고 애기야, 술 애기야. 먹었잖아요. 아, 애기 보러 가자. 부장판사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이 좋다고 술 먹고 네. 그리고 그 노래방에 가서 술 내놓으라 그러면 노래방은 술 내놓으면 안 법에 되죠.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 똑똑한 노래방 주인이 안 돼요라고 했더니 거기서 깽판을 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와서 또 대들고 또 다른 데 가서도 또 그러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애기 보러 가자. 애기 보러 가자도 제가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법원은 전부 다 가만히 두고 있는 거죠. 그것만 있습니까? 또 명태균 사건 판사는 700만 원짜리 막스마라 네. 15만 원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개 7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개 3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15만 원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오늘 나왔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유. 저분이 저렇게 약간 애매하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적 객원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성적 객원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뭐야? 이게 뭐냐면 자신들이 낸 보도 자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예리했어요. 지기현 판사가 있는 동안은 여성적 객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서 어. 아하 그럼 지기현이 없는 동안은 여성적 객원이 아. 있습니다. 이 소리구나. 예리하셨어. 그리고 탁 질렀더니 탁 걸려들었죠. 아, 그 예리하셨어요. 그래서 여성적 객원이 있는 곳에 그렇게 갔고 접대는 약 20번 정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틈나는 대로 잠깐 따로 가서 물어봤죠. 따로 가서 물어봐서 누구한테요? 저분한테 아, 저분한테요? 쉬는 시간에 네네네. 쉬는 시간에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물어봐서 그러면 그 관계된 재판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꼭 관계된 재판만 있습니까? 주변의 재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이 있고 이 변호사들이 관계된 주변의 재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전부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공수처에서 수사할 때 수사 자료를 안 주고 기각시켰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 말 못하는 아무 거고 말도 못해요. 예 수사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똑똑해 보이진 네. 않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되게 자기 가치관이 확실하고 음.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분 맞아요. 근데 네. 엄청나게 도덕적인 거나 이런 거 자기 기준에 맞춰서는 막 확고부도하게 대답하는 분인데 네.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놀라셨겠네. 대답하는 거 보고 제가 좀 근데 지금 놀랬다.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밑에 있는 저 윤리감사관이나 그 재판사무국장도 네. 뭐 다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들이 안 맞아서 전반적으로 그래요. 조의대 체제하에서 지금 밑에 실무 직원들 특히나 책임자들이 너무나도 이상한 반응들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조이대를 비판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비판이 좀 굉장히 큰데. 아, 이거는 빨리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 제가 예. 사과하면서 저는 또 반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이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조이대 쭉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 시간이 네. 네, 짧게 가능할까요? 중요한 건 제가 먼저 제보를 받았습니다. 종이 기록으로만 한다는 걸. 대법원에서는 종이 기록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네. 형사 사건의 경우. 그런데 스캔 받았다 그러고 전자문서라 그러니까 예. 이게 뭐지? 그래서 또 저희가 법원에서 같이 밥 먹었잖아요. 네. 먹은 날 물어봤죠. 근데 종이 기록으로만 한다고. 종이 기록으로만 했고 지금까지도 종이 기록으로만 해. 네. 아까 하셨잖아요. 그 예.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왜 문서로 먼저 보게 되었느냐라고 어. 했더니 이 문서를 먼저 보게 한 사람은 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아, 그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그 얘기를 누구한테로부터? 최진수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최진수하고 상관이 없어서 네. 테이블에서. 저희들이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록은 4월 22일 날 기록이 인계됐다고 인계 기록서에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먼저. 전부터 보겠어요? 어. 전부터 볼 수 없는데 그럼 전부터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대법관에게 물었더니 이때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없대.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죠? 이번에는 먼저 보라고 해서 봤습니다. 아, 이번에는 먼저 보라고 했다. 누가요? 원장이. 조이대가? 조이대가 이거 되게 중요한 야, 건데. 이거 잠깐만. 이거 엄청 큰 왜, 얘기야. 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 이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출처 얘기는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왜냐하면 왜 서로 그렇게- 조금씩 지켜줘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거를 이렇게 막 네. 아니, 그거 아니, 엄청 잠깐만. 큰 얘기야. 왜 그렇게 먼저 보라고 했다던가요?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척척척척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다른 대법관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기록을
그 전에 봅니까?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안 봅니다. 아이고 내 것도 많아 죽겠는데 무슨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그 전 걸 봅니까? 네. 그 전에 본 적이 없습니까? 그 전에 우리 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볼 네. 수가 없어요. 배당이 네. 돼야 내 사건이 그럼. 되는데. 네,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 사건도 많은데. 그럼요. 그리고 남의 거 그 배당되기 전에 다른 걸 보면 오해 살 텐데. 예. 대박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4월 22일에 기록이 왔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왈 3월 28일부터 올라왔으니 그때부터 보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부터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전에 본 적이 없는데 접근권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보라고 해서 봤습니다. 누가요? 원장이. 그게 위법한 짓. 이거 대박이네. 왜? 원장이 왜 이건 안 물어보셨어요? 왜? 왜? 이거 대박인데? 원장이 왜겠어요? 몰라요. 왜? 원장이 왜? 왜는 이게 급한 일이니까라고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누가 보라 그랬어요? 원장이. 이게 근데 대박이야. 그게 왜는 필요가 없는 게 그건 동기에 네. 불과하고 예. 결국 예. 파기환송으로 대박이야. 정치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정치 개입하려고 미리 보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주범이 이제는 네. 정확하게 특정되는 겁니다. 조희대 원장의 지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차차 좀 밝혀질 이게 것 더 같아요. 중요한 부분인데. 야, 그럼요. 매우 여러 가지가 중요하네. 많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어저께 서울고등법원장 와. 김대영 원장님이 물어봤잖아요. 그 법원 그 저기 국감하실 때. 제가 물어봤죠. 네, 그때 지시가 내려왔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와, 지금 말씀하신 이거 거는 대박인데. 조희대 원장으로부터 먼저 그 전에 이거 보라는 지시가 왔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고등법원장하고 이거는 대법관이 보는 자료잖아요. 대법관 3월 28일. 그러니까 3월 28일 날 대법원으로 기록이 왔다고 했지만 인계된 날은 4월 4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에 본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3월 28일부터 기록이 왔고 그때부터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걸 누가 보라고 했느냐? 거기 조희대다. 아무나 못 보잖아요. 내 걸 다른 사람 걸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원장이. 네. 그래서 그럼 그렇게 봤다고 해놓고 이렇게 대법관들은 전부 다 어딜 갔냐 이거죠. 13일씩 그렇죠. 미국, 호주, 네. 아일랜드 등등 가서 4월 19일 날 옵니다. 예. 신숙기 대법관. 아니 그리고 소송 네. 인계 서류도 다 그렇게 허위로 기재한 게 되는 야, 거예요. 그럼. 허위 기재죠. 소송 인계 서류는 4월 22일 날 인계 예. 이렇게 되어 근데 날짜가 안 공식 맞잖아요. 문건입니다. 날짜가 안 공식 맞아요. 예, 공식 문건.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과 와. 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확하게 일단 대법원장이 뭐 공식 기록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아니 어제 얘기는 기록을 누가 하루 만에 보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하루 만에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오는 게 알겠습니다. 하루 만에 와서 하루 만에 날짜를 잡아버리거든요. 네네네네. 그랬을 때 그걸 누가 알겠습니다. 시켰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아닙니다라고 했던 게 고등법원장의 이야기이고요. 네네. 제가 아까 말한 것은 네네. 기록을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대화는 여기서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예상보다 시간이 20분 오바됐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제 입장에서. 다룰 게 너무 많은데. 예. 자, 이 지금 쓱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해야 되겠지. 아이, 그럼요. 무조건 해야죠. 그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발표했다는 예. 사실만 알려드립니다. 사실만. 대법관 증언하고 뭐 그런 아직 뭐 발의가 된 건 아니니까. 예, 예. 우리가 요거 들어가 있고. 요거 다룰 시간은 많으니까 그렇게만 알아도 예. 시간 없거든. 예. 의원님과는 여기서 저희가 또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진짜 엄청난 사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네. 그거를 조금 더 국감장에서 깊이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국감장에서 저희가 질의는 했지요, 제가. 그런데 답변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답변을 들었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식적인 장은 아니지만 네. 저희가 들었고 네. 아니 그러면 그 접근 권한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본질에 많은 대한 것들은- 이야기, 예. 본질입니다.